제가 처음 화오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말과 글로만 전해 듣던 일본인 농장, 일본인 가옥, 큰 길, 작은 골목 등 일본인들의 동네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훼손된 상태가 심각한 건물도 있었지만은 대체로는 보존 상태가 좋은 일본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당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근현대의 역사를 풍광으로까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현지 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경관을 그대로 담아내는 일을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저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연구, 현지 조사를 아주 열심히 하게 만들었고, 조사를 위해서 막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저희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은 정말 그 생활사 박물관, 당시 식민지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잘 간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 빠르게 가장 이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어른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가 구마모토 리헤이의 농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읍 신태인 화호마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화오리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당산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식민지 시대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식민지 역사 마을 이런 이름이 붙어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 이전에 조선시대 농촌 마을의 경관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가집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넓은 산과 들이 펼쳐지면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화오리는 현 행정조직상으로는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에 속합니다. 신태인읍에서 서쪽으로 5.6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용서, 포령, 정자라는 세 곳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화오리는 신태인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면 소재지가 있던 곳입니다. 신태인에 철도역이 생기면서 이 일대의 중심지가 화오에서 신태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화오는 정읍, 김제, 부안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서 과거에는 사람과 물산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육로뿐만 아니라 동진강가 바로 곁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나루터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화오리는 숙구지라는 별칭이 있는데 원래 이 마을을 지칭하던 지명이었습니다. 숙구지란 개가 자고 있는 형상을 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이 명칭의 유래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한 도사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의 형상과 지세를 살피더니 예전에 숙구지라는 명당이 이 근방에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바로 이곳이 숙구지군요 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숙구지라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명당자리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숙구지는 마을의 경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명당을 연상시키며 곧 살기 좋은 곳이라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수지리 사상에 의존해서 명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을은 풍요롭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믿고 싶었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양택이나 음택을 정하는데 풍수사상의 기초에서 터를 잡는 것이 기본이었기에 명당을 찾는 관습은 주민들에게는 생활화된 풍속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숙구지라는 명칭을 가졌던 화오리는 일제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그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이 마을로 이주해서 들어오고 특히 이 마을에는 당시 조선의 대지주였던 구마모토 리헤이가 화오 농장을 짓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구마모토의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조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빈 터에 일본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마을에 조선인들을 쫓아내고 일본인들이 이주를 해서 일본인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차례 정읍의 화오리에 있는 식민지 역사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화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오리에 남아있는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답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화오리에도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일본인 거류민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최초로 이 마을에 들어온 일본인은 구마모토 리헤이였습니다. 그는 한일 합방 이전인 1903년도부터 이 마을로 들어와서 농장 건설을 위한 전초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오리와 인근 지역은 기름진 호남평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일본인 자본가들과 농업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선 투자 또는 이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13년 동척이 모집한 농업이민 25가구가 화오리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고지현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에 관련되어서 온 이들도 있고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화오에 정착하면서 대장간, 상점, 여관 등을 경영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오리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다양했습니다. 이주한 목적도 달랐고 출신지나 직업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모여 살면서 이 마을의 경관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새로운 경관은 외관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